PM이고 지난 시간 숙제 44페이지까지였는데 질문할 만한 문제 딱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있으면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제발 질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만 생각하세요. 꼭 알겠죠? 뭔가 풀었어, 답은 맞췄어, 풀이 과정에서 뭔가 의심쩍어, 여러분 좀 그 눈치 있잖아요. 내가 좀 막 노가다로 풀었어, 숫자 막 다 써가면서 풀었어. 선생님은 뭔가 좀 더 간단한 방법 알고 있을 것 같아.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풀이 과정 보고 얘가 제대로 아는구나 모르는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메꾸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318번 문제를 보면요,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 라고 나왔고요, B는 절대값이 2다 나왔으니까 0보다 작은 숫자이면서 절대값이 2이다. B는 몇이다? 대답. B는 몇이다? 마이너스 2이다. 그쵸? 크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A와 B는 절대값의 합이 5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B의 절대값 B는 2이고 절대값의 합이 5라고 했으니까 A의 절대값은 3이어야 되는 거고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이에요. A, B의 값을 구했네요. 그쵸? 좋아요. A는 B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나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A가 그냥 B보다 작다 그랬죠? A도 B도 둘 다 음수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혹은 이런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자, 이럴 때 A 플러스 B가 4를 만족시키는 정수 AB 순서상 A, B로 나타낸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순서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둘 다 음수라고 해봅시다. 둘 다 음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릴 게 여기서 뭐냐면, 정수에는 0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수,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이 0이 포함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A는 몇일 수 있을까? 마이너스 4 나오면 되겠네. 그치? 절대값의 합이 4인 건 여러분 4, 0, 3, 1, 2, 2 또는 1, 3 또는 0, 4 이렇게 찾으면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 0을 만족시키려면 절대값이 0이려면 0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절대값이 4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4야. 절대값이 4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4야. 근데 나는 지금 B를 0으로 고정시켰거든?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그 A, B의 개수를 해놓고 여러분, 이게 보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이게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풀어놓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나 이 문제 확실히 맞췄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조금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를 파악하세요. 이런 게. 그래서 꼼꼼해야 돼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도 체계적으로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절대값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얘부터 생각을 해보자. B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 절대값이 3이려면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는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플러스 3은 안 되네.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됐네요. 그쵸? 여기는 어때요? 절대값이 2랑 2예요.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가 작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오면 되고 마이너스 2 오면 안 되죠. 이건 A와 B와 같아 버리네요. 이해됩니까? 안 되네요.
요렇게 있고 절대값이 1, 3이래.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건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네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건 3보다 작게 1도 되고 마이너스 1, 3도 되고 이 B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A 값은 될 수 있는 게 없네? 그치? 절대값 1 나오는 건 1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질 수 없는 거네. 그치? 제끼고 절대값이 4가 나오래요.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0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얘는 안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7개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 이런 문제가 나는 정확한 개수를 진짜로 생각해 보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져요. 알겠죠? 지우개가 아니고 여기 왼쪽 아래 요거 보면 흰색 펜이에요. 흰색 펜. 두꺼운 흰색 펜이에요. 지우는 게 아니고. 자, 320번 보겠습니다. 부호가 반대인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의 4배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A가 B보다 커라 라고 했네요. 부호가 반대인 두 정수라고 했어요.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래요. 그치?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의 4배래. 여러분 A가 그럼 0을 사이에 두고 A는 양수, B는 음수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괜찮나요 여러분?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의 4배래.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4예요. 그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B가 0이면 정수면 0도 포함이래요. 0이면 0을 4배 해봤자 0이네. 그러니까 요거 A가 B보다 더 커요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0이에요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하나씩 제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래 틀어. 자, 다음에 그럼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라면 A는 8이에요 이런 거 찾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는 요거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이게 봐봐. 여기가 0이고 절대값이 4배라는 건 여기에 B가 있을 때 이만큼의 하나, 둘, 셋, 4배만큼 간 상태 요 자리에 A가 있어요 라는 거죠. 이거 거리 한 칸을 K라고 하면 지금 거리 한 칸이 2K인 거네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5K를 10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네요. 이해돼요 여러분? 거리가 5K라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나요? 그럼 거리가 10이라는 건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이거를 한 칸을 K예요 라고 놓는다 했지. 그러면 나는 A를 4K예요 놓을 수 있을 것이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K예요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몇이에요?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했죠. 4K에서 마이너스 K 빼라고 했기 때문에 5K.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어떤 거야? 이 거리, 내가 지금 5K라고 만들어 놓은 이 거리가 10일 때 5K는 10일 때 K는 2일 때 그러니까 A는 4K니까 얘가 8이라는 뜻이고 B는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괜찮아요? 이만큼 왼쪽으로 가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 그래서 A는 8이에요 B는 마이너스 2예요 오면 되겠죠. 그쵸? 좋아. 321번 보면요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수라는 여러분 문제 읽으면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A, B, C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 나타내라. A는 6보다 크다. A는 6보다 크다. B와 C는 모두 마이너스 6보다 크다. B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C도 마이너스 6보다 크고 A는 C보다 마이너스 6에 더 가깝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0이고 6이에요. A는 6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는 거고 C는 마이너스 6보다 크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6보다 큰 이만큼 어디에 있는 건데 A가 C보다 마이너스 6에 더 가깝대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쵸? 괜찮습니까? 자, 다음은요. B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B는 몇일까요? B는 딱 6일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B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일 수 없어요. 크다라는 건 같다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고 같으려면 6밖에 없겠네요. 여기가 B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그럼 됐나요? 지금 BAC, BAC 이렇게 대소관계 표현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혼자 하면 못 풀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322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수 A, B, C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A와 C는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오른쪽 어디에 A도 있고 C도 있대요.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4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B는 4초가 여기 뭔 소리 했어? 여기가 0일 것이고 B는 4초가에 있다라는 거고 A와 C는 마이너스 4초가의 범위에 있다라는 거네요. C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C는 4입니다. 아, 이거 쉽게 하나 나왔네요. 그쵸? A와 A는 B보다 마이너스 4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니까 여기에 B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있을 거예요. 되시나요 여러분? B는 4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4에 있을 수 없죠. 그쵸? C, B, A 나오겠네요. 자, 323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4개의 수 A, B, C, D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세요. A는 0보다 작다. 여기에 A가 있을 거다. B는 C보다 크다.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은 같다. 자, 여기에 A는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왼쪽에 A.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가서 여기에 C 있어야겠네요. 이 거리 같으니까. 그쵸? 거리가 같아요. 얼추 표시해 놓고 자, 생각을 해보자. 이제 A, B, C, D 중에 가장 작은 수이다 했으면 여러분 D는 더 A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서 어딘가에 있어야 될 겁니다. B는 C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B는 C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B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소관계 D, A, C, B 끝났네요. 할 수 있겠어요? 엔진 이 정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347번까지 지금 문제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요. 이게 사실 문제는 똑같이 쉽거나 똑같이 어려워도 정답률이 낮거나 정답률이 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뭐 어떤 A라는 수를 제곱하면 몇으로 할까요?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요거를 써줘야 돼. 이 중3 과정을 할 때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 중3을 접할 때 A는 10만 써요. 왜냐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100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중3을 처음 배울 때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쉬운 문제거든요. 지연아. 그쵸? 근데 두 번째에 나오는 수를 구하시오라고 여기까지만 읽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읽고 나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을 마이너스 3분의 9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는 이 문제를 읽을 때 항상 빠르게 끝까지 읽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되게 이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우리가 그래 중1-2를 처음 하든 처음이 아니든 우리는 지금 초6이고 예비 중1인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나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해도 그래 그 수학을 꼼꼼하게 잘 배우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꼼꼼하게 배우고 있다면 나중엔 점수가 잘 나올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나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점수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문제 잘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알겠나요? 진짜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문제 꼼꼼히 읽고 내가 안 틀릴 수 있는 문제, 다르게 말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거를 맞추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자. 이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되게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는 건 뭐냐면, 이 자연수는 두 개입니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맞나요? 자연수 하나, 자연수 두 개.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해서 나는 틀린 걸 골라야지. 지금 이거 맞았죠? 맞는 말이죠. 아, 이거 답 아니네?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1번에 해당하는 자연수가 두 개이다라는 문장 자체가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를 하고, 아, 옳지 않은 것은 뭔가를 답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 옳지 않다, 옳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을 하고 표시를 하세요. 알겠죠? 양의 유리수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두 개네요. 그럼 틀린 거네요. 그쵸? 정수는 네 개이다.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유리수는 두 개이다. 얘가 틀렸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유리수가 있는 거죠. 맞지? 틀렸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두 개이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얘랑 얘 두 개 맞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2번, 4번 표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연진이 이거, 그치? 이 안 틀릴 수 있는 문제, 그쵸? 안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 335번 같은 거 보면 이게 헷갈리지 않고 얘기해보세요. 희진아, 이거를 왜 통분을 했을까? 왜 통분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통분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연진이가 틀린 이유는 여기서 마이너스 4와 2분의 1이라고 정확히 고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 2분의 7이에요 라고 하면 3과 2분의 1이에요. 얘는 3 더하기 2분의 1이 맞아. 그럼 얘는 어떤 숫자냐? 0에서 1칸, 2칸, 3칸 만큼 1, 2, 3만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을 추가로 가야 얘가 3과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떤 숫자야?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1이야. 4 더하기 2분의 1만큼을 왼쪽으로 가라 라는 거야. 그러면 0이고 1, 2, 3, 4, 5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왼쪽으로 1칸, 2칸, 3칸, 4칸, 4칸 반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있다라는 건 0이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가 2, 3일 때 얘는 요거고 얘는 2와 3분의 1이니까 2와 3 사이에 여긴가에 사이라니까 여러분 수직선에 표시를 할 때 선생님이 여기 구멍 뚫어놓고 한 거죠. 그쵸? 칠하지 않고 이상 이하가 아니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입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2분의 1을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왜 실수를 했는가를 정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나 이거 지난번에 비슷한 문제를 보고서 나 지난번에 이거 왜 틀렸었어가 생각이 납니다. 알겠죠? 꼭 분석을 해야 돼요. 오답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잠깐만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자, 마이너스 5분의 8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수직선 그려서 생각하시는 걸 꼭 습관화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숫자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면 어디야? 마이너스 1 하고도 마이너스 5분의 3만큼 더 빼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리고 5분의 3만큼을 더 빼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8이야. 그럼 얘보다 작은 수니까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가야 돼.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 A라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인 거네요. 마이너스 5분의 8보다 작은 범위에서 가장 큰 눈금을 가져가 주세요. 3분의 8보다 크래요. 그러면 0, 1, 2, 3, 4, 1, 2, 3, 3분의 8이라는 건 2와 3분의 2니까 2랑 3 사이에 어느 지점, 얘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B는 3이에요. A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알겠죠? 헷갈리지 맙시다. 그렇지. 이게 계속 지금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에요.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6이에요. 이런 숫자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생각하세요. 알겠죠? 지금 틀리고 있는 이유가 일관적으로 너가 지금 뭐 하나를 헷갈렸구나가 딱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틀려도 일관성 있게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 그것만 바꾸면 돼요. 정확한 분석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342번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절대값이 3분의 2 이상 4분의 2 미만인 정수. 어떤 수 A는 정수, 얘의 절대값이 3분의 2 이상 4 미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의 뜻이 뭐야? 얘를 읽어봐. 절대값 A라는 거의 뜻이 뭐야?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던 거 말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절대값 A의 뜻이 뭐야? 0에서 A까지의 거리가 3분의 4보다는 멀어지래. 3분의 2보다는 같거나 멀어지래. 4보다는 작아야 된대. 이거를 여러분 수직선에 표시를 했나요 지금? 수직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절대값을 따진다, 범위를 따진다 할 때 항상 수직선이 있어야 돼요. 0이고요 1, 2, 3, 4까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거리가 3분의 2 이상이래요. 3분의 2 이상인데 4 미만 2래요. 양수인 범위에서 이거겠죠? 그쵸? 음수인 범위에서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거리가 0에서 A까지 거리가 3분의 2보다 멀어지래요. 얼만큼까지? 4가 되기 직전까지. 4 미만이 될 때까지. 됐어? 추?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맞았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이런 문제 풀 때 수직선 표시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부등식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부등식의 활용으로도 이렇게 다 이어지고 나중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fx 그래프고 얘가 gx 그래프인데 fx가 gx보다 큰 범위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따질 때 이런 걸 따질 때 수직선이 없으면 굉장히 헷갈려. 식이 막 5개씩, 5줄씩, 막 6줄씩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식이 뭔가를 하고 그거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걸 해야 돼.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범위랑 이 범위에서 공통된 여기랑 여기를 답으로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복잡한 부등식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수직선에다 표시해서 깔끔하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아. 알겠어?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 하는 건 쉬운 거를 하면서부터 연습을 하고 그러면 어려운 걸 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하실 거예요.
지안이 알겠어요? 오케이. 수직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문제에다 별표 쳐놓고 수직선이라고 써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344번 보시면요. 이런 절대값이 가장 큰 수 A,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B.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해? 수직선을 나타내. 0이고 얘 몇 점 몇이야, 윤진아? 마이너스 2분의 11 몇 점 몇이야? 5점. 마이너스 5.5라고 붙여서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5.5는 마이너스 5와 2분의 1은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수예요? 마이너스 5.5라는 숫자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2분의 10을. 알겠어? 5하고도 2분의 1만큼 간 거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5.5만큼 0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3 미만이라고 했어요. 1, 2, 3.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요거 이상 3 미만. 이게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범위고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0에서부터 가장 멀어지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겠네.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1인 거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0에서부터 거리가 가장 작으려면 0 그대로 오면 되겠네요. 그럼 A의 절대값에서 A의 절대값은 2분의 11이고요. 절대값 A는 2분의 11이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있거든요.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빼고 오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요. 알겠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의 거리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1은 그대로 2분의 11이에요. 맞지? 자, 절대값 A는 2분의 11, B 0의 절대값은 그대로 0. 따라서 답은 2분의 11 빼기 0이에요. 2분의 11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한, 여러분이 지금 그 풀이 과정을 생각을 해낼 때 선생님의 풀이 과정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야 돼요. 알겠죠? 겹쳐져야 돼요. 나도 저렇게 풀었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346번 347번 두 개 다 볼게요. 한번.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라는 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3분의 3, 3분의 6, 3분의 9 요런 숫자들이 정수인 거네요. 그쵸? 약분해서 분모를 1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정수인 거네요. 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2가 되게 하래. 오케이? 얘랑 얘 사이에서 분모가 12래. 자, 분수인데 뭐분의 뭐인 분수인데 마이너스 3분의 2와 4분의 1 사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초과 미만으로 표현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2래. 여러분 요거 초과 요거 미만인 이 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조건은 뭐야? 분모가 12이길 바래. 그러면 이때는 그 통분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12분의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8이네요. 그쵸? 얘는 12분의 그러면 12분의 몇이 있는 거고 12분의 3이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12분의 마이너스 7, 12분의 마이너스 6, 그치? 또 12분의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유리수의 개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1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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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렇게 됐을 때 분모가 12인 유리수의 개수. 중요한 건 여러분 뭘로? 기하분수로 나타낸 상태에서 분모가 12이길 원해. 그치?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분자에 있는 거에서 12의 약수가 들어가 있는 숫자는 약분이 될 테니까 빠져줘야겠네요. 그치? 또 뭐 했어? 정수가 아니길 바래. 정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2분의 12 또는 12분의 24 또는 마이너스 12분의 12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정수가 될 거야.
혹은 12분의 0 들어가 있으면 0이네. 0은 정수예요. 그쵸? 자연수는 안 되지만 정수는 돼요. 얘까지 빼줘야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수를 구하여라.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나오셔야겠네요. 답이 맞았나요? 답이 맞았으면 좋은 건데 풀이 과정이 선생님과 일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알겠어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지금 분석할 수 있어요. 뭐를 더 했어? 뭐가 문제였어? 제가 통보를 해야 돼요. 통분을 안 했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하나씩 하나씩 읽고 문제에다 적용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기하분수로 만든 상태에서 분모가 12인 유리수를 따져야 되니까 통분을 해서 범위 안에서 약분되는 거는 그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12가 안 되네. 그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도 빼줘야 되네. 오케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과정 속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4분의 n의 절대값이 4분의 n의 절대값이 여러분 요만큼 읽고 이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4분의 이거 보고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4분의 n의 절대값 읽고서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실제로. 이거의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래요. 얘가 1 미만이래요. 자,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이 4분의 n 무시하시고요. 그냥 어떤 수 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라 라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 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라. 얘가 뜻하는 게 뭐였어? 절대값 t 뜻하는 게 뭐야? 0에서부터 t까지 거리가 뭐래? 1보다 작으래.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여기가 0이고 거리가 1인 지점은 얘가 있을 거고 얘가 있을 거야. 작으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t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 똑바로 앉아. 선생님 눈 쳐다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얘랑 똑같잖아 지금. 4분의 n이라는 게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n자리에는 몇이 올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근데 마이너스 4가 오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죠. 내가 원하는 건 큰 걸 바라는 거니까 빼야 되고 4도 빼야 되네요. 이해됐어? 이해 확실히 돼? 그러면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 세는 게 아니네. 답을 쓸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답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똑같아요. 이 문제를 읽고 이렇게 풀어야 되네 생각하고 나서 답 쓰기 전에 항상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구나, 마지막에 어떻게 답을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구나 확인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알겠죠? 49페이지도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실까요? 자, 348번 답 5개 까비. 349번에 마이너스 7과 3, 350번은 마이너스 7, 351번은 A는 마이너스 4, B는 5.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가세요. 다음 352번에 A는 마이너스 5, B는 5. 353번에 답은 마이너스 5분의 4. 354번은 2번, 355번은 10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체크. 여러분 이 틀렸을 때 그냥 과감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보자. 알아요.
348번. 여러분 이 서술형 주관식 실력업 이거 쫄 필요 없습니다. 쫄 필요 없어요. 문제 차근차근 읽고 적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3분의 7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7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0. 잘했어요. 0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6에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더 가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요. 가까운 정수는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찾았나요? 4분의 13에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하면 4분의 13은 얘는 3과 4분의 1 따라서 B는 3. A보다 크고 B보다 크지 않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마이너스 2초가 3 이하 작거나 같은 정수는 여러분 마이너스 1, 0, 1, 2, 3 5개. 뭐 빼먹었어? 3 빼먹었어. 3 이하인 거 확인했어? 이하인 걸 확인 못했어?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은인 거. 오케이, 그러니까 5개. 좋아요. 좋아요. 이거 맞췄으면 나머지는 조금 더 꼼꼼하면 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 두 정수 AB를 정수 AB를 나타내는 두 점의 한가운데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쵸? A의 절대값이 5일 때 B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두 점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 뜻하는 게 뭘까요? 두 점의 한가운데 얘가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2단원 5학년 2학기 6단원이 펜 그만하고 평균과 가능성이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 한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게 평균이에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받았어. 연진이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어. 그럼 나와 연진이의 점수 평균은 70 더하기 90 나누기 2 해서 160을 2로 나눠서 80이에요. 나오네요. 그치? 이게 여러분 뭐라고? 평균이라고. 오케이?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게 뜻하는 게 얘가 뜻하는 게 평균이구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A의 절대값이 5라는 거는 여러분 첫 번째로 A는 5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A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겠네. 그럼 생각해. 5랑 어떤 수의 한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가 0, 마이너스 1 그리고 5랑 어떤 수의 한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6만큼 가야 되니까 반대로도 6만큼 가야겠네. 그러면 이때는 B는 마이너스 7이에요.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5에 있을 때는 얼만큼 왔어요? 4만큼 커져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또 다른 수는 또 마이너스 1에서 4만큼 커지면 되는 거네. 마이너스 1에서 4만큼 커지면 몇이에요? 3이겠죠. 그쵸? 그래서 B는 3도 될 수도 있다. 이 두 개가 답이다 입니다. 오케이? 하나 맞췄네. 잘했어요. 350번 봅시다. 수직선 위에 두 수 A와 B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래요. A와 B 사이의 거리가 8이래요. 두 점의 한가운데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하나는 4만큼 커지고 하나는 4만큼 작아진다 라는 소리네. 그치? 마이너스 3보다 4만큼 크면 몇이에요? 1. 마이너스 3보다 4만큼 작아지면 마이너스 7. 그게 뭐야? 마이너스 3 빼기 4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1. 숫자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 자, 이거일 때 B의 값을 구하여라.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B예요, 얘가 A예요. 끝났네요. 그쵸? A, B를 수직선에 나타내 주었네요. 우리 그죠? 좋습니다. A는 0보다 작다, B는 0보다 크다. A의 절대값은 4이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A가 마이너스 4입니다. 나오셔야 할 거고 A와 B의 절대값의 합이 9입니다. A의 절대값은 4입니다.
b의 절대값은 따라서 5일 것이고 b는 0보다 크다. b는 그냥 플러스 5이다. a b 값 구했다 라는 거네요. 그쵸? 다음 실력을 만족시키는 정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a는 b보다 작대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으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야? 그렇죠. 얘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절대값이 같은데 작을 순 없어요. 오케이? 어떻지 않으면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면 절대값이 합이 5라는 거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예요, b는 5예요 생각할 수 있겠네. 그쵸? 353번 a에 그래 여러분 이거가 이런 문제도 여러분 문제의 상황을 그래프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의 2배. 근데 a는 0보다 크고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래. 0이면 a의 절대값에 b의 절대값의 2배. 2배만큼 가서 여기가 a인 거고요. 여기가 b인 거다. 됐네요. 됐어? a는 b보다 5분의 12만큼 크다 여러분. 그래서 뜻하는 게 이만큼 거리가 5분의 12예요 라는 거네. 그럼 한 칸이 5분의 4. 그럼 이만큼은 5분의 8. 따라서 a는 그냥 5분의 8일 거고 b는 5분의 4라고 쓰면 큰일 나겠죠. 0에서 5분의 4만큼의 거리를 왼쪽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4.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354번 C는 6보다 크다. B는 C의 C보다 0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같다. 자, 무조건 A는 3이다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대소방 관계를 따져봅시다. A는 0이에요. 여기에 3의 A가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에 6이 있고요. B는 C보다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C는 6보다 크다. 6보다 큰 지점에 C가 존재해요. B는 C보다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같다. 자,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범위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와야 돼요? B는 C보다 0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C가 있다 치면 더 크게 B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얘 써먹었네요. 그쵸? 이것도 써먹었고요. A와 B는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B는 어떻게 와요? A와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 절대 다 끝났네요 그럼? A, C, B 이렇게 답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읽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A는 B보다 크다. 정수 A, B다. A랑 B의 절대값은 합이 5이다. A, B로 나타날 때 개수를 구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했네요. 선생님이 이거 답 한 번에 맞추기 너무 어렵다고. 그쵸? 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절대값이 뜻하는 건 거리라 그랬고, 거리를 뜻할 때는 여러분 항상 양수 또는 0이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쵸? 자, A가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될 수 있는 건 5, 0, 4, 1, 3, 2, 2, 3, 그 다음에 1, 4, 0, 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A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A의 절대값이 5가 된다라는 건 A, B일 때 마이너스 5, 5일 수 있을 거예요. B는 절대값이 0인 상태니까 0, 0밖에 안 돼요. A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돼요. 4, 1 따져볼 거예요. 4, 1 A가 될 수 있는 건 4, 마이너스 4. 그럼 이때 B가 될 수 있는 건 1, 마이너스 1. 여기서도 1, 마이너스 1. 그쵸? 4,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치? 자, 여기서 안 되는 거 A가 더 커야 돼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안 되고 안 되네요. 지우겠습니다. 3, 2 여기서는 3일 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2 마이너스 2 안 되는 거 A가 더 커야 돼요. 앞에 줄이 더 커야 돼요. 가능하고요. 가능하고요. 안 되고 요거 마이너스 3이었죠? 안 되고 마이너스 3이 더 작습니다, 여러분. 그쵸? 두 개 또 찾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절대값이 2가 되는 거랑 절대값이 3이 되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조합이 총 몇 가지예요? 각각 4개씩 나온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2일 때 3-3인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3, 마이너스 3인 거. 내가 원하는 건 앞줄이 더 큰 거,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죠? 좋아요. 1, 4일 때는 어떨까요? 1, 4,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앞에가 더 크려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얘 되네요. 0, 5일 때는 A가 0일 수밖에 없고요. 5거나 마이너스 5거나 되는 건 크려면 이거밖에 없네요. 그쵸?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다 써놓고 여러분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입니다. 나와줘야겠네요. 한 번에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현욱이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윤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